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이화영 재판에 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세 개의 재판일 것 같아요. 예, 이화영 재판에 이어서 이제 김성태 결론이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죄 판결. 그리고 엄중한 판결이고요. 모두 다 거의 다 유죄 판결로 인정이 됐다. 자, 그러면 지금 이화영이하고 이재명이는 공범으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의 재판, 자, 안부수 재판 있죠. 그 다음에 이화영 재판 있죠. 이번에 김성태 재판. 요 세 개 재판 결과가 똑같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남은 이재명 재판 결과도 똑같다. 그래서 엄중한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법정 구속할 거냐 말 거냐. 저는 법정 구속 쪽에 저는 동글뱅이를 치겠습니다. 왜냐? 지금 이번에 나왔어요. 자, 지난번에 이화영 재판 한마디로 죄질이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법정 구속으로 그냥 계속 법정 구속이 아니라 구속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9년 6개월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김성태의 판결은요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3년 6개월 했는데 실제로 때린 것도 3년 6개월을 때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아마도 이제 보석이 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형은 선고되지만은 이 집행유예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형이 더 세요. 3년 6개월. 예. 그래서 집행유예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은 안 했어. 왜? 반성하니까. 죄질이 그러니까 이 반성하기 때문에 죄질이 그렇게 이화영하고는 반대로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구속을 안 했는데요. 이재명이 미리 결론을 이재명은 죄질이 아주 나쁘잖아요. 악칠범. 이화영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 항상 위중교사하잖아요. 항상. 그리고 재판 지옥에서 꼼수작전 쓰잖아요. 예. 자, 그리고요. 도주 우려 하나만 없어요. 도주 우려. 자, 그런데 도주 우려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증거인멸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가 악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화영이는 이제 3년 6개월에 불과하지만은 지금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최소 20년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화영보다도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말을 뒤집으면은 당 대표라고 하는 자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죄질이 너무나 나쁘다. 당 대표 자리를 남용하고 있다. 이러면은요. 죄질이 2중, 3중, 4중으로 나빠져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좀 색다른 뉴스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인도 회장, 세계 부호 6위에 들어가는 회장인데요. 아시아 최고의 부호라고 합니다. 요 딸 결혼식에 또 참석을 했어요. 자, 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결혼식. 그래서 요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일종의 당 선관에 대해서 선전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김성태 이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야당의 법사위원들이요, 대통령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윤 대통령 내외 나와라 이겁니다. 이런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야, 이런 인간들을 보면 정말 이 뻔뻔한 정도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용납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 대북 송금 사건 김성태 이 주범이잖아요. 사실 송금의 주인공이 이제 이 김성태인데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이재명과 이화영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이는 9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이 김성태는 3년 6개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성태의 경우에는요, 자, 이제 그 범죄가 여기도 많아요. 뇌물 공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 있고 남북협력교류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뇌물 공여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하니까 징역 3년 6개월이 됐는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자, 검찰도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혐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 우선요, 이 김성태가 2018년도 7월부터 2022년도 7월까지 4년에 걸쳐서 이화영한테 법인카드, 그 다음에 법인 차량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화영의 측근들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공유한 혐의입니다. 근데 뇌물은요, 이 중에 이제 3억 3,400여만 원 중에 2억 5,900여만 원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경기도가 내기로 약속한 500만 달러, 이 스마트폰 사업비, 요거를 대신 내줬고, 대신 내준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북한의 이제 김성해 이 아태우의 실장, 이 사람은 통전실 실장이요, 사실상. 요 이제 여성 그 고위 간부가 아주 실세 간부가 화를 단단히 냈어요. 아니 왜 준다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김성태가 그러면 이화영이는 내 형님인데 형님한테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아라. 내가 대신 주겠다. 그래서 500만 불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가 북한을 가고 싶어 하는데 돈 얼마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500만 불은 내야 문재인보다도 더 성대한 의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500만 불 다 내려면은 지금 제재가 작동 중에 있기 때문에 돈을 빼고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가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돼서 이제 북한 측에 설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00만 달러로 낙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대북송과 관련된 핵심 혐의가 돼요. 그래서 작년 1월에 구속이 돼가지고 올 1월 보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혐의, 그러니까 우선요, 이 800만 달러 중에서요, 이 500만 달러가 이제 스마트폰 비용으로 돼 있는데 5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요, 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그 교류법은 위반이 맞다. 교류법은. 그런데 외국환 관리법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당으로 이 돈이 정말로 들어갔다는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되지만 이 외국환 거래법은 안 된다. 왜냐?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된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환치기에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500만 달러 중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 노동당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돈은요. 164만 만 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환치기야. 그래서 이거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은 되지 않아.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 그러니까 이제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300만 불을 준 거,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300만 불 준 거는 지금 이제 교류협력법 위반은 아니고, 요거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말이죠. 이호남한테 준 100만 불하고요. 그 다음에 송명철한테 준 200만 불만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송명철이 준 200만 불은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혼한 100만 불은요, 주기는 줬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요게 준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노동당에까지 이 돈이 넘어간 거냐? 그거는 입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100만 불은 무죄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불 중에 164만 불은 유죄. 예, 그러니까 이제 남북교류법 위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북 북한 방문과 관련된 300만 불 중에서는요. 200만 불이 이건 이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 요렇게 해서 총 364만 불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검찰의 이제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총 3억 3,400만 원이잖아요. 3억 3,400만 원 중에서는요. 2억 1,8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2018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은 기간하고 그 다음에 부지사를 그만두고 나서 민주당에서 활동한 기간 내 수수한 금액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억 3,400 중에서 2억 1,800만 원만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이 중에서요.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건넨 뇌물 2억 5,900여만 원 중에서는 1억 7천여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를 그만둔 시기에 받은 돈은요. 뇌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김성태가 뇌물 공유를 해서 상발 그룹에 손해를 끼친 액수가 얼마냐? 2억 2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그러니까 이제 배임 혐의가 되겠죠. 그리고 회사 자금 1억 1천여만 원을 1억 100여만 원을 횡령한 거 이것도 재판부가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 김성태가 이화영이하고 공모해서 쌍방울 직원들의 이 PC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파쇄하도록 해서 증거를 인멸한 점
요것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화영계가 말이죠. 이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 요거를 없애라고 이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파쇄하도록 지시했지 않습니까? 요것도 증거인멸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부 오늘 판결 내용의 이제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남북 평화 조성에 기하려는 목적,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비즈니스적인 목적, 이런 것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부 장관을 승인을 받지 않고 그 대북 송금을 한 거, 이거는 남북한 교류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요거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서도 말이죠. 해외 도피한 사정을 비춰볼 때 시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화영 요청에 의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긴 하지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재판에 그동안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판결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이 끝나니까요. 이 김성태가 말이죠. 취재진들이 이제 질문했어요. 지금 심경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다라고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검찰 구형이 3년 6개월인데 실질적으로 3년 6개월이 나온 거. 이거는 굉장히 무겁게 형을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섭섭함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게 실형이 3년 6개월이잖아요. 집행유예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뭡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나중에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갈 텐데 틀림없이 항소심으로 넘어가서 재판부한테 또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왜? 이번에 이거 이실족구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전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다 전후관계를 제대로 요 사안의 핵심 문제점을 제대로 얘기한 것이 재판부에 상당히 이 판결을 내리는데 유리했구나. 요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재판부 판결 형량이 3년 6개월 구형했는데 3년 6개월 때렸어? 이거 서운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다. 자, 그런데 말이죠. 특징적인 것은 바로 뭐냐? 오늘요.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요. 심리를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요.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5개나 돼요. 여기에 자금 538억 원에 김성태가 횡령을 했고 그리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있어요. 이것도 배임 혐의인데 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요. 지금 앞으로 재판은 계속해 가고 오늘 선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는요. 지난 6월 7일 날 이화영 재판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요 이화영 재판에 선고된 대북 송금 그리고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머지 이제 횡령 배임 요것도 심리하면 이 김성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지난번에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 이유가 이 800만 부가 관련해서 환치한 부분이 지금 인정을 못 받았다. 유죄로. 그래서 이거는 법리 오해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 재판부가. 그러니까 요번에도 똑같은 판결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붕어빵 판결이거든요. 카피한 거.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일관성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자, 증거인멸한 거는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자, 그런데 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지금 이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거. 요것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점이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신락 같은 희망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점은 제일 큰 게 이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를 한 거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이재명으로 정반대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의 경우는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 왜? 이재명이가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는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하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무죄 전략으로 나갔잖아요. 전부 부인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는 누구죠? 김성태. 부인을 안 하고 다 인정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화영이하고 이재명은요. 이 같은 이 붕어빵이에요. 그런데 김성태하고 이화영이 반대. 그리고 김성태하고 당연히 이재명이도 반대.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이재명의 재판 유형은 이화영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 그 다음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요것도 법정 구속. 자, 그래서 최소한도 한 20여 년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법조계의 판단이 굉장히 주요할 가능성이 커졌다. 요게 요번 이 김성태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앞으로 지금 이화영 선고, 지난번에 이제 6월 7일 날 있었고, 딱 닷새 만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 제3자 뇌물 수수,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법 위반,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그러니까 김성태나 이화영이나 똑같은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재판부고, 자, 혐의가 같고 재판과 똑같고, 그리고 이미 안부수, 이화영, 그 다음에 김성태, 세 명 다 중범이다. 자, 요걸 보면 이재명이는요, 틀림없이 요거는 중벌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 말이죠. 세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이제 세계 결혼식 아시아 최고 부호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도를 갔어요. 자, 이분이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부호예요. 뭐, 아이고, 뭐 대단한 이게 재산가인데, 요 분은 이제 인도에서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166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축가 비용이 저스틴 비버의 축가가 138억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호화 크루즈선을 빌려가지고요. 800여 명이 사흘간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결혼식이었는데 뭄바이 당구에서 완전히 비상이 걸렸고 이 축하에는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이런 아주 세계적인 이 기업인들이 재벌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예. 자, 그래서 요 분의 이 결혼식 세계적인 뭐 정재계사들이 다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영국 전 총리도 오고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네요. 반기문 사무총장. 자, 그래서 이 그 아난트인데 이 신랑이 말이죠. 이게 이제 자기 형 누나들 결혼 못지않게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일부터 이제 아난트인데요. 요 무케시 회장의 경우에는요. 무케시 회장의 경우에는 석유나 가스, 석유화학 등에 주력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2016년대는요. 통신 시장에 진출해서 인도 시장을 평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요. 무케시 회장의 재산 규모는 약 166조 1,200억 달러로 세계 1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안바니 가문의 27층짜리 저택인 안틸리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인 주택으로 유명하고 2023년 기준 가치로는 46억 달러, 약 6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참 집이 6조 원. 그리고 수영장 3개, 옥상에는요. 헬기 이착륙장만 3곳이 마련되어 있고 168대 규모의 주차장이 있고요. 규모 8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8년 이샤의 결혼식도 이곳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야, 대단하네요. 대단해. 자, 그래서 요거요. 과연 이제 어떤 어느 정도가 되고 뭐 신랑 신부 얼굴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가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안반이 가문. 뭐 저는 뭐 참 이런 분들 보면은 야, 참 그 이제 그 세계적인 부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이제 부호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배워서 우리 한국에서 이 안만희 회장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이 부호가 나오는 거 이런 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요 이 안만희 회장이 이끄는 릴라이언스 인더스라고 하는 이 그룹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가스, 통신, 소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간 매출액이요 1,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1,000억이니까요 뭐 한 120, 우리 한국 달러로 한 140조 정도가 연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안바니 회장은 두 아들하고 딸한테 경영권을 물려주기 시작했고요. 장남 아카시 안바니는 통신 사업, 딸인 이샤 안바니는 소며, 그리고 막내인 신랑 이 아난트 안바니는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바니 회장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도 딸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초호화 파티를 열었고 2018년도에 열린 딸 이샤 안바니 결혼식에 축하에는 힐러리 이재용,
그 다음에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의 차남 제임스 머독이 참석했고 2019년도 장남 이 아카시아 안바니 결혼식에는 토니 블레어 총리를 비롯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이재용 회장도 이때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 66세예요. 66세. 자, 어마어마하군요. 자, 그래서 이번 결혼식도 이제 아들, 막내 아들이죠. 아난트 안바니인데 28살. 그래서 HSBC와 아람코, BP, 로키드 마틴, 에릭슨, HP 이런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이제 참석했고, 그 다음에 정계에서는요, 힐러리 존슨, 그 다음에 인판티노 국제 피파 회장, 그 다음에 방송인 킴 카다시안, 복싱 연구인 타이슨, 이런 유명인사를 포함해서 하객이 말이죠. 뭐 어느 언론에서는 800명, 언론에서는 1200명 정도가 올렸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신랑 앤드 신랑과 이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왼쪽이 이제 아난트 안반이 이제 이 막내 아들이 되겠고, 오른쪽이 신부 라디카 메르찬트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요게 이제 인도 봄바이. 이게 뭐 완전히 이제 축제 분위기로 딱 되어 있고요. 요게 아까 6조짜리 빌딩, 이게 안바니 회장의 저택이 되겠어요. 안바니 회장의 안바니 가문의 27장의 저택 6조짜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인 주택이라고 합니다. 야, 참 대단하네요. 뭐 수영장이 세개다가 헬기장만 3곳, 168대의 주차장. 참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참석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요거는 지금 오늘 말이죠. 이 한동훈 그 후보가 대구에 가서 오늘 이제 이 당원 간담회도 하고 선거 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동훈이가 말이죠. 대구에서 한 얘기는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선관위에서 말이죠. 원희룡과 한동훈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의를 냈어요. 제재 조치 중에서 주의. 예. 왜냐하면 이게 뭐 너무나 심한 그나마는 그 공격이 있다. 자, 그래서 주의를 내리는 이제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뭐냐? 학폭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면 되는 것이냐? 예, 그래서 선관위의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 제가 원후보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게 단 하나라도 있냐? 어제 TV 토론을 한번 봐봐라. 이 원희룡이가 제 얘기만 계속했는데 전부 다 허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총선 백서에서 말이죠. 이 패배 원인과 관련해서는 김영사 이 사과 의향을 무시한 이 문자 논란, 요거를 이제 추가하기로 이제 조정원이 결정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총선 백서라는 것이 어느 순간 특정인들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저를 낙선시켜 보겠다는 목적이 이건 너무나 명백하다. 이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이죠. 홍준표하고 이철호는 못 만났는데 요거 앞으로 좀 만나겠다.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과하게 좀 거칠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홍준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철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기회가 되면 한번 뵙도록 하겠다. 그리고 말이죠. 당 대표가 되면 김 여사하고 연락을 차단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당무나 임무와 관련되거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화는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시종일관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장 대표가 되면 연락을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해를 더 사지 않겠냐.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나는 연락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야, 이러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올라가니까 연락 안 하면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연락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태도를 바꾸는 그런 입장인데, 요거는요 진짜 태도를 바꾸는 것인지 일종의 레토릭인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하는 레토릭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는요 2025년도 9월 이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게 나라면 나가는데 그 시점에 그게 다른 분이다. 그러면 나가지 않겠다. 요것도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자,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를 한번 예측해달라.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어디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정치에서 어차피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투표해달라고 호소드리고 싶다. 자,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요. 사람들이 한다는 것도 잘 모르고 3파전에 나머지 2명이 누군지도 모른다.
거의 일당 독재 수준의 체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검사 입장에서 수사한 것이었다.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박 대통령을 뵀던 적이 있는데 다칠 때 어떻게 치료하고 차 안에서 김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걱정해 주시더라. 이렇게 입장을 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누구냐? 요거는 이제 홍준표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에서 구속 친거 MB라 요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거는 검사 입장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어. 내 공무수행의 일환이잖아. 요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가 되겠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난 3월 26일 날 지금 육아업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윤석열하고 같이 방문했던 당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대구에서의 요 간담회는요. 어디 이제 대구 지역의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 포럼 20일 여기 정책 토론에 나가서 지금 이러한 입장문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이죠. 요 보여드린 이 사진, 이것도 오늘 이제 이 간담회 참석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